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훈 원장입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보면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뼈 이식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뼈 이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경우도 있고, 뼈 이식하고 시간을 좀 뒀다가 2차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나눠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상악동에서 윗니 같은 경우에 위 어금니는 상악동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뼈 이식을 먼저 하고 기다리며, 또 어떨 때는 뼈 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도 심을 수 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원래 머리가 여기 이렇게 있었었는데, 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씌우지는 않고 그 상태로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위에 머리가 다 깨져나가고 썩어서 없어지고 뿌리도 다 썩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선이 쭉 이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코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희미하게 이제 눈이 있는 언저리인데, 파노라마 사진에서. 그래서 코랑 눈 밑으로 상악동이라는 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 뿌리를 빼게 되면 뼈가 평평한 게 아니고 뿌리가 있던 자국 구멍이 3개가 이렇게 뽕뽕 뚫릴 거잖아요. 뼈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뭘 식립할 수는 없고, 일단 발치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있던 자리를 보시면 위쪽에 뼈는 이렇게 있고, 생각보다 상악동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뼈를 보시면 지금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이 부위에는 뼈가 지금 이 주황색 선만큼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텅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CT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거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부위가 임플란트를 심고자 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여기 녹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 녹색 선으로 딱 잘랐을 때 이 단면이 여기 나오는 사진입니다. 여기 녹색 선에 걸쳐 있는 아랫니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고, 윗니가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윗니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기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검은 부분은 다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즉 뼈가 보시면 약 1mm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는 심게 되면 거의 허당이고, 여기 1mm에 있는 뼈에서 고정을 얻어야 돼. 임플란트가 나사가 딱 박혀야 되는데, 1mm만 남아있는 뼈에서 남아있는 잔존골이 있을 때 여기다 과연 임플란트를 고정을 시킬 수 있을까? 근데 경험상 보면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수술을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는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이분이 여기가 잇몸이 너무 얇아요. 잇몸이 너무 얇아서 하얀 게 이제 뼈고, 여기 잇몸이 한 이 정도 얇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뼈 말고 이제 잇몸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잇몸보다 최소한 이 임플란트 높이가 한 3mm 정도는 깊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모양을 일단 만들기가 편하고 유지 관리에도 편하고, 장기적으로 그 정도의 잇몸 두께는 있어야 이제 임플란트가 뼈가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잇몸이 일단 1mm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고정을 얻는다고 해봤자 잇몸 밑으로 1mm밖에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위에 잇몸이 너무 얇으면 그만큼 음식물도 잘 끼고 뼈 흡수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바로 식립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일단 뼈를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잇몸 기준으로 좀 깊이 넣어야 되는데, 뼈가 1mm인데 깊이 넣으려면 허공에 임플란트를 띄워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바로 심을 수는 없습니다. 설명드린 이유와 같이 임플란트를 이 남아있는 잔존골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을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없어요. 차라리 나눠서 진행하면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뼈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하고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되고요. 뼈가 이제 어느 정도 단단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심고 한 4개월에서 또 길어지면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그럼 최대치로 하면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바로 심으면 6개월 정도면 끝낼 수 있는데 나눠 심으면 1년이 걸린다. 시간적으로 불리해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지만, 임플란트 심고 대체 몇 년이나 쓰고 싶으세요라고 제가 여쭤보면 그냥 평생 쓰고 싶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열에 9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하면서 평생 쓰게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안에서 많은 힘을 받고 오랫동안 계속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 뿌리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리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계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평생 쓰고 싶은 임플란트를 초반에 치료할 때 6개월의 차이 때문에 6개월을 서둘러서 이거를 결과를 좋지 않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쓰고 싶으시면 그래도 치료 기간에 6개월을 더 쓰는 게 그나마 평생까지는 제가 보장은 못 하겠지만 물론 80대 환자분이 있다면 평생이라고 해봤자 이제 앞으로는 정도 100세 시대니까 20년이라고 하니까 20년 정도 쓰는 거는 뭐 관리를 잘해서 쓸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은 20대시거든요. 20대 환자분이 평생을 쓰려면 80년을 써야 되는데 80년 동안 이게 탈이 안 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써야 하지만 그나마 오랜 시간 쓸 확률이 높이려면 초기에 좀 정성을 들여서 나눠서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처음에 보신 것처럼 뼈가 얇게 남아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좀 많이 했어요. 이만큼 들어가 있는 알갱이처럼 들어가 있는 이게 죄다 뼈거든요. 그래서 일단 뼈 이식을 먼저 했습니다. 잔존골이 자기 뼈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이 이식된 뼈이기 때문에 6개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6개월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에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여기가 이제 잇몸 선이에요. 잇몸의 두께가 이만큼 있는 거고 여기가 뼈의 시작인데 뼈보다 한 2mm 정도 이상 깊이 넣었습니다.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기다렸다가 심은 이유이기도 하죠. 최대한 깊이 넣어서 임플란트와 이 잇몸 끝까지의 거리가 최소 3mm 이상은 확보할 수 있게끔 깊이 넣어서 일단 임플란트를 넣었고 최종 일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임플란트가 여기 있고 잇몸은 여기에 있는데 이 정도의 깊이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모양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었고 수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예후에 장기적인 그 임플란트에 기대되는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이제 오른쪽 위가 하얗게 브릿지를 하셨었는데 여기 보면 까맣잖아요. 브릿지 밑으로 충치가 깊이 진행돼서 이미 이제 조직도 다 죽고 치수염이 진행돼서 뿌리 끝에 염증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잔존 남아있는 뼈들은 처음에 봤던 케이스보다는 뼈가 좀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일단은 바로 심을 수가 있겠죠. 잇몸 높이가 여기에 있는데 뼈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좀 깊이 넣더라도 어느 정도 뼈에서 잡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좀 깊이 넣는 것도 가능하고 뼈 이식을 하면서 이 케이스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시 식립을 하느냐 아니면 나눠서 식립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뼈 이식을 하기 전에 남아있는 뼈가 어느 정도 있느냐 상태가 어떻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처럼 남아있는 뼈가 어느 정도 있고 깊이 넣어도 고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는 굳이 수술을 2번에 걸쳐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치아는 브릿지를 제거하고 보니까 뿌리만 남아있어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판단돼서 발치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2개를 심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뼈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상악동 뼈 이식에도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측방 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한자어라서 말이 좀 어려운데 옆쪽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뼈를 넣고 하는 걸 측방 거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직 거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으면 구멍을 파면 거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식제를 밀어 넣어가지고 이와 같이 뼈 이식을 하는 게 수직 거상입니다. 이 케이스는 남아있는 뼈들이 괜찮았고 수직 거상할 때 막이 잘 보이고 막이 생각보다 잘 들어 올라가져서 수직 거상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고 첫 번째 케이스는 뼈 이식의 양도 많고 했기 때문에 측방 거상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측방 거상은 많은 양의 뼈 이식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보이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상악동 안에 얇은 막이 있는데 막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보면서 할 수 있고 막이 설령 살짝 구멍이 나더라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모든 방법이 그렇겠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수술 부위가 커져요.
그 잇몸을 많이 들어 올려야 되고 수술 부위가 좀 크기 때문에 수술 후에 좀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죠. 수직거상은 그냥 임플란트 심는 구멍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잇몸도 조금만 열어도 되고 술 후에 불편감이 적어요. 하지만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구멍을 내서 눈으로 보면서 뼈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끝의 감각에 많이 의존해야 되고, 만약에 하다가 막이 찢어지거나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측방거상으로 다시 방법을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생각보다 수직거상 요즘에 기구들이 좋아서 막이 뚫리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케이스만 괜찮다면 어지간하면 아무래도 수루 불편감이 훨씬 적기 때문에 측방거상에 비해서는 수직거상을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본은 환자분이 좀 덜 불편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직거상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수직거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좀 이제 광범위한 뼈 이식이라든지 차라리 측방거상을 했을 때 수술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그럴 때는 측방거상을 같이 섞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악동 뼈 이식에 관해서 두 가지, 뼈 이식을 하고 심는 경우와 그다음 뼈 이식과 동시에 심는 경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느냐 나눠서 심느냐는 결국에는 남아있는 뼈의 모양과 두께와 잇몸의 두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당연히 시간을 절약하고 수술을 2번 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심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남아있는 뼈의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걸 무리해서 심는 게 별로 득이 되지 않아, 그렇게 판단될 때는 당연히 뼈 이식을 먼저 하고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 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악동도 마찬가지고요. 아랫뼈나 앞니 같은 경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아있는 뼈가 어떠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뼈 이식에 관한 내용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워하시잖아요. 내 몸에 뭔가 나사를 넣고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행위인데 이렇게 치료가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